반갑습니다, 여러분. 미스터고입니다. 이번에는 머티리얼을 활용하여 달의 위상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기존 텍스처에 원하는 형태의 마스크를 추가해서 마스킹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위상에 따른 텍스처를 하나하나 모두 사용해야 하는데요. 수많은 텍스처를 머티리얼에서 관리하기 쉽지 않고, 그렇다고 블루프린트를 사용하자니 반복 작업을 해야 하고 추후에는 수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텍스처를 가져와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예정이에요. 다음으로 위상을 보면 규칙성이 보이긴 하지만 엔진 내부 기능만 사용해서 달의 위상과 동일한 마스크를 만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처를 단 하나만 사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저희가 만든 달을 바로 사용하기 전에 오늘 배울 핵심 내용인 플립북에 대해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나의 환경 폴더에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이름은 플립북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이곳에 머티리얼도 하나 만들어줄게요. 이름은 m_study flipbook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란 링크를 통해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텍스처 파일이 있습니다. 모두 받아주시고 엔진에 임포트 해줄게요. 먼저 t_study flipbook 텍스처 파일을 보면 이렇게 1부터 16까지 숫자가 있는데요. 텍스처 하나만 사용하지만 UV 값을 통해 내가 원하는 부분만 하나씩 보여줌으로써 마치 숫자가 흘러가는 애니메이션처럼 만들어 볼 거예요. 다시 머티리얼로 돌아와서 플립북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기타 가장 상단에 있는 플립북 노드가 있는데요. 이걸 배치해 주겠습니다. 먼저 플립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혹시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에 교과서나 이런 용지에 한 장 한 장씩 넘기면서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종이를 한 번에 쭉 넘기면 마치 그림이 움직이는 듯한 애니메이션을 만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보시는 이러한 것을 플립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플립북 노드를 통해 엔진에서도 동일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노드를 살펴보면 인풋 값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걸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위에 있는 5개 정도만 배울 예정입니다. 먼저 number of rows와 number of columns를 보겠습니다. row는 가로, 컬럼은 세로를 뜻하는데요. 이 텍스처를 볼게요. 가로에 배치되어 있는 1, 2, 3, 4는 row라고 하고 세로로 배치되어 있는 1, 5, 9, 13 이거는 컬럼입니다. 그럼 여기에 row가 총 몇 개 있죠? 총 4개가 있고 컬럼도 총 4개가 있습니다. 다시 노드로 돌아와서 우클릭하고 파라미터로 승격 눌러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전에 받은 텍스처를 배치해주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결하려고 하니 연결이 되지 않으면서 플러트 3 타입은 텍스처 2D 타입과 호환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텍스처 샘플 노드를 우클릭하고 텍스처 오브젝트로 변환해 줄게요. 텍스처 샘플과 텍스처 오브젝트의 차이점은 플립북을 모두 설명하고 나서 둘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텍스처 오브젝트로 변한 후에 연결해 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베이스 컬러로 연결해 줄게요. 평면뷰로 바꿔주고요. 다음으로 로우가 4개, 컬럼이 4개라고 했었죠? 여기 파라미터 값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 프리뷰 부분을 보면 이렇게 메뉴 아이콘 있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실시간을 눌러주겠습니다. 단축키는 Ctrl R이에요. 그럼 이렇게 빠르게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천천히 저와 알아보겠습니다. 플립북 노드의 가장 상단에 보면 애니메이션 페이지라고 써 있으면서 스칼라 값이 0에서부터 1까지 넣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한번 넣어 볼게요. 파라미터로 변환했더니 애니메이션이 멈췄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적용 저장을 누르고 머티를 인스턴스로 한번 볼게요.
애니메이션 페이지 파라미터를 활성화시켜주고 0에서부터 1의 사이의 값을 0.1 단위로 넣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자동으로 숫자가 변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입력한 값에 따라 숫자가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0.1 단위로 값을 쭉 넣어봤을 때 뭔가 잘 되는 것 같긴 한데 어떤 숫자는 건너뛰고 있습니다. 더 작은 단위로 조절해서 값을 넣으면 해당 숫자들이 보여지기는 하는데 딱딱 맞아 떨어지는 값도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을 저희가 직접 외우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다시 머티리얼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페이지에 설명을 보면 이번 값은 사용자 정의 표현식이고 플렉이라는 머티리얼 노드를 타임 노드 입력값에 적용하여 애니메이션 단계를 제어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플렉 노드와 타임 노드를 활용한다는 뜻인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조금 있다가 저와 함께 이 함수를 뜯어보시면 금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타임 노드를 배치하고 연결시켜 볼게요. 타임 노드는 이전에 배웠었죠? 시간에 따라 값이 점점 무한대로 올라가는 노드입니다. 그럼 연결하지 않았을 때와 동일하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플립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한번 속도를 조절해 볼게요. 이전에 배웠던 멀티플라이를 통해서 10분의 1 배속으로 처리해 보겠습니다. 속도는 줄어들었는데 여기서 살짝 의문이 생기죠? 원래 0부터 1까지의 값만 넣으라고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임이라는 노드는 무한대로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0부터 1 사이의 값만 들어가야 되니까 적절한 값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건데 잘 적용되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이 애니메이션 처리되고 있죠?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이 플립북 노드를 뜯어보면서 알아봐야 될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플렉 노드를 보겠습니다. 플렉 노드의 설명을 보면 값을 받아 소수점 부분만 처리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떠한 값이 들어오든 정수 부분은 무시하고 소수점 부분만 처리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플렉 노드 인풋 값에 1.5라는 값이 들어왔을 때와 24.5라는 값이 들어왔을 때 소수점 부분만 처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0.5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타임 노드와 플렉 노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잘 처리는 되고 있는데 개념이 다르죠? 기존에는 계속해서 정수 부분의 값이 올라가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0에서부터 0.9999, 즉 1 미만의 값 사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플립북 함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어려운 노드들이 막 복잡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편하도록 제가 노드 선만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노드들 중에 좌측 하단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쪽을 보면 인풋 애니메이션 페이지 노드가 있죠. 그리고 좌측에는 타임 노드와 우측에는 플렉 노드가 기본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것도 인풋 값을 넣지 않았을 때 타임 노드를 연결했던 것처럼 빠르게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되었었던 거고 1 이상의 값이 입력이 되었어도 플렉 노드 덕분에 소수점만 받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애니메이션 페이지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플렉이라는 머티리얼 노드를 타임 노드 입력값에 적용하여 애니메이션 단계를 제어합니다. 이제는 이 문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 타임 노드와 플렉이라는 노드를 활용하면 굳이 다른 기능을 사용할 필요 없이 머티리얼 자체적으로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만들고 시간을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제어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일단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플립북을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끝나면 정말 많은 것을 놓치게 되실 거예요. 항상 이런 함수들을 사용하실 때는 왜 이렇게 처리되지? 라는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플립북의 원리와 UV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시청하시면서 몇 가지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천천히 따라오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로우와 컬럼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들 겁니다. 첫 번째는 로우와 컬럼에 값을 넣었는데 어떻게 텍스처가 이렇게 확대가 될까? 두 번째는 어떻게 텍스처에 있는 숫자에 맞게 순차적으로 애니메이션이 실행이 되는 걸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텍스처 샘플과 텍스처 오브젝트의 차이점이 뭘까? 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하나씩 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우와 컬럼, UV에 대한 개념을 짚고 가겠습니다. 강의 초기에 머티리얼 강의에서 타일링에 대한 개념을 알려드렸었는데 기억하실까요? 기억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제가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UV는 X와 Y로 이루어진 2벡터입니다. 가로가 X축, 세로가 Y축이라고 했을 때 0,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X값이 커지고 아래로 내려가면 Y값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텍스처 코디네이트라는 값이 이런 색상으로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텍스처는 0에서부터 1 사이의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메쉬의 UV를 보면 이렇게 0,0을 기준으로 X, Y축 모두 1 이내에 UV가 펼쳐져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범위를 벗어나서 1 이상의 값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텍스처와 메쉬의 좌표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이동해 볼게요. 그럼 어느 순간 다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축으로도 이동해봐도 어느 순간 다시 일치되었습니다. 얼리얼 엔진에서는 UV의 좌표가 0과 1을 벗어날 때 텍스처를 반복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UV 좌표값이 일정 값을 도달하게 되면 마치 문제없이 처리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였어요. UV를 보면 X, Y가 0에서부터 1까지 되어 있으니 1의 단위로 값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일링을 배울 때 이렇게 처리했었는데 기억하실까요? UV, 즉 XY에 2라는 값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복되어 배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작업을 UV 에디터에서 보면 메쉬가 적용받는 UV 좌표값을 이렇게 처리한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면 UV의 곱셈을 통해 UV, 즉 X와 Y 값을 늘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해서 배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이번 반대로 이 텍스처 중에 일부만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UV를 0부터 1까지가 아니라 1보다 낮은 값으로 적용시켜주면 되겠죠? 조금 전에 X, Y축으로 2까지, 즉 2배를 늘렸기 때문에 2번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반으로 줄여볼게요. 0.5를 곱해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텍스처가 UV의 X축으로 0.5까지만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0.5를 곱한다는 게 2로 나눴다는 뜻이죠. 이제부터는 곱하기가 아닌 나누기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이 텍스처 같은 경우는 로우 2, 컬럼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X, Y를 2로 나눠주면 숫자 하나만 보이게 되지만 저희가 사용한 텍스처를 보면 로우 4, 컬럼 4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각각 4로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딱 숫자 하나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1을 4로 나누었으니 0.25까지만 보이게 되는 거죠. 이제는 UV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나요? 추가적으로 TMI이긴 한데 한 가지 내용만 더 알려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린 내용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UV는 일반적으로 반복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모드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로 반복, 제한, 거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복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UV 좌표가 1을 넘어가게 될 경우 다시 처음부터 반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클램프,
제한입니다. UV 좌표가 1을 넘어가게 될 경우 가장자리 값을 가리킵니다. 즉, 계속해서 1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 3.5, 24.2라는 값이 입력이 되어도 1이라는 값으로 출력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미러입니다. 이름에서처럼 UV 좌표가 1을 넘어가게 될 경우 거울에 비춰진 것처럼 반복됩니다. 값이 반전되어서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주로 미러 모드는 쿼터 패턴에서 사용되는데요. 화장실이나 주방, 수영장과 같이 타일을 사용하는 곳에서 이러한 사분할 모양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텍스처는 리피트, 클램프, 미러 모드가 있고 이러한 모드들을 텍스처 랩핑 모드라고 합니다. UV 좌표가 0과 1을 벗어났을 때 텍스처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정의하는 모드죠. 얼리얼 엔진에서는 리피트, 반복 모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것들은 참고용으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부분을 볼 건데 스트레칭 하시고 물도 좀 드시고 좀 쉬었다가 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UV 좌표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이해하시고 돌아오시길 바랄게요.